이제 한중 체제 전쟁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한국이 의도적으로 전쟁을 일으킨 전혀 아니에요. 그냥 한국 문화, 한류가 중국으로 수출됐을 뿐이지만 중국은 이걸 침략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왜? 공산 독재가 무너지니까. 그래서 반격을 해가지고 한국을 아예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하죠. 한류가 중국 문화 점령하는 거하고 중공이 한국을 속국으로 만드는 거하고 이게 충돌하게 됩니다. 이게 한중 체제 전쟁의 본질입니다. 한한령을 내렸지만은 한한령으로서도 도저히 막을 수 없는 한류. 중국 천령층의 자유문화 갈구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겁니다. 왜? 중국도 그죠. 시장 경제로 가면서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걸. 그러니까 체제 모순에 빠진 거죠. 시장 경제를 하면서 시장은 자유를 아무리 있잖아요. 통제를 하려고 해도 시장의 자유가 있어요. 시장의 자유와 공산당의 전체주의 이게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자유의 물결이 그죠. 너무 거세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방탄소년단 그 지민이 생일을요. 그 전에도 하고 이번에 또 해요. 2019년에도 또 해요. 또 하는데 빌딩 34개를 빌려가지고 중국 팬들이 거기에 뭐 엄청난 그 전기쇼를 해요.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빌린 빌딩들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1995년 10월 13일 모택동 출생일이 아니고 지민이 출생 기념일이에요. 칠생일이에요. 참 놀랍죠. 이게 중국의 해방구거든요. 중국 청년들의 해방구거든요. 그래서 주요국의 한류 팬의 규모를 볼 것 같으면요. 중국이 압도적이에요. 8,532만.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걸 차단할 뿐만 아니라 반격을 하기 위해서 한국 내세운 작전이 한국 선관위를 장악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죠? 근데 어떤 정도냐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올린 5명의 이 인물을 이따 그건 조금 소개를 할게요. 이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소개를 하는데 첫 번째로 올라온 사람이 왕훈잉이라는 사람이에요. 왕훈잉인데 이 시크릿 1회 여기에 이제 실린 동영상도 있고 글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회수가 보니까 7,635회고 요때 날짜가 2018년 9월 21일이에요. 9월 21일 날 여기에 달린 멘트와 댓글들을 조금만 소개해 드릴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사와 시대에 큰 영향을 끼친 리더들의 숨은 이야기를 최고 전문가로부터 들어봅니다. 무슨 최고 전문가냐면 그 중국 뺄갱이 앞잡이들, 중국 뺄갱이, 종북 뺄갱이들 얘기입니다. 1% 리더들의 비밀 시크릿. 그리고 시크릿이라는 제하에 동영상을
10편 찍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편에서는 여기 보세요. 중국의 현대판 제갈량 왕후닝의 얘기를 들려드립니다. 오,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3명의 주석 곁에서 중요 정책과 중국의 비전을 만든 핵심 인물이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왕훈에 대한 숨은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여기에 댓글이 달리는데 기가 찰 거 아니에요. 너희가 진정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냐 선관위 이놈들아. 파쇼 독재국가를 찬양하는 방송을 하다니 창피한 줄 알아. 니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미중 패권 전쟁으로 중국 몸은 깨진다. 이 88개가 그죠? 전부 선관위 욕하는 거예요. 얘들이 빨갱이거든. 완전 빨갱이거든. 중국 빨갱이. 친중국 빨갱이. 자, 이 동영상들이 뭐냐 하면요. 민주주의와 리더십이라는 주제하에 시크릿이라는 제목을 달고 동영상 5명이서 동영상 2편씩 10회를 촬영해가지고 올려놨어요. 한 회에 한 40분 정도 분량이 돼요. 근데 1, 2회는 왕후닝. 이 왕후닝이요. 중국몽의 설계자예요. 어떤 인물인지 알겠죠? 시진핑 중국식 사회주의 가는 것도 그 왕후닝이 설계이고. 그러니까 중국 공산 황제들의 가장 가까운 인물을 여기에 민주주의와 리더십에 실어놓은 거예요. 최악 독재자의 고봉을, 책사를 민주주의로 민주주의 옷을 입혀가지고 선전을 하고 있는 민주주의 리더로. 참 기가 찬 놈들이죠. 그 다음에 3, 4회는 등소평. 이 사람 19년 동안 중국을 주무르는 사람이거든요. 5, 6회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이 사람도 장기 집권한 사람이거든요. 동독 출신에다가 이 사람 제일 특징이 뭐냐면 친중이에요. 친중국. 독일 정치가 중에 가장 중국에 친한 사람이에요. 폼페오는 미국에 이제 이 국무장관 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또 북한하고 협상에 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친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 내지 공산주의자와 가까운 자유진영의 사람들을 딱 뽑아가지고 다섯 명 뽑아가지고 민주주의와 리더십이란 제하에서 이들을 찬양하고 고무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주울레도 이제 했는데, 주울레는 불멸의 총리래요. 주울레 보고. 모택동 시절에 그 모택동의 말하자면 아부꾼이거든. 아부꾼. 그러나 절대로 자기 뜻을 안 밝혀요. 그래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 주울레거든요. 그래서 모택동은 33년 동안 국가 권력을 국가 위에 올라가지고 권력을 독점하면서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은 사람이죠. 이런 중공의 3대 독재자를 찬양하는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다 딱 걸어놓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는 중국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공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선관위가 늦어도 2018년 9월에는 중국에 장악된 게 확실하다. 보세요. 1인 절대 권력 체제로서 이 시대의 강력한 지도자래요. 이 시대의 강력한 지도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세계의 지도자라 이 뜻이에요. 시진핑을. 미친놈들이. 왕후님을 살아있는 제갈량이라 그래요. 얘는 또 뭐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아직까지는 신비로운 존재다 이하고 장구치고 앉아있고. 그래서 준비가 완료돼 가지고 21대 총선 2000년도 총선에서 계획된 부정선거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국회를 완전히 장악합니다. 민주당이 장악합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때도 내가 이거에 대해서 뭐 신랄하게 얘기했어요. 2020년도에도. 별로 듣는 사람은 없었지만. 이때 보면요. 딱 부정선거를 어떻게 했는지 답이 딱 나와요. 보세요. 사전투표 득표율에서는 민주당이 56.3 대 34.9로 21.4% 앞서요. 승리예요. 근데 당원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0.4% 이겨요. 이 말이 돼요. 이때는요. 사전선거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논란도 없었어요. 사전투표 때 투표 많이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소리도 없을 때예요. 이게는 완전히 조작된 게 다 표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합계로 볼 것 같으면 사전투표에서 그죠? 민주당이 21.8%의 표를 민주당에다가 더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못 이기면 말이 안 되죠. 그래가지고 180석을 차지했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때도 부정선거 했어요. 이것도 나중에 다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지금은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부정선거에도 정권 장악 기도가 실패했어요. 왜? 안철수가 막판 단일화를 했거든요. 이 변수를 제대로 안 집어넣은 것 같아요. 말하자면 1%, 2% 승리로 딱 잡아놨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윤석열이 마지막에 굉장히 투표 동료를 했어요. 그게 많이 먹혔어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그죠? 4시 32분인가 그때 패배를 인정했어요. 그때 1% 미만으로 지고 있을 때예요. 이재명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5% 10%도 아니고 0. 몇 % 지고 있는데 내가 졌습니다. 이재명이가 끝할 리가 아닙니까? 이거는 빨리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전투표 어떻게 됐다는 걸 환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내가 착오를 했구나. 우리 편이 착오를 했구나 하는 걸 알고 일찍이 승복을 한 겁니다. 자, 대통령 선거에서 겨우 이겼죠. 그때
그 대통령 선거도 있기 1년 전에 내가 유튜브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윤석열이가 대통령 돼야 된다. 근데 윤석열이가 지금과 같은 저는 그런 대통령 되기 어렵다. 부정선거 때문에 되기 어렵다. 그럼 윤석열이 필승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지금 부정선거 를 밝혀내자고 하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하고 손을 잡아라. 그 사람들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부정선거 문제를 척결하고 공명선거를 반드시 실현하겠다. 이런 선을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되는 거 틀림없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어쨌든 윤석열이 참 하늘이 도와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윤석열이 대통령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 작년에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윤석열도 눈 뻔히 뜨고 부정선거에 당한 겁니다. 권력을 잡아도 중국의 중앙선관위 통제를 통한 부정선거를 막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한국은 중국이 넘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대표를 해보니까 당일 투표에서는요, 국민의힘이 5.6% 이겼어요. 이 정도 될 5.6% 같으면 그것도 크거든요. 이 정도 될 것 같으면은 국회 의석이 어떻게 됐냐면 아주 단순 대비해서 얘기하면 이 국민의힘이 한 170석 되고 그 다음에 야당이 한 130석 되는 그게 정상이에요. 나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추적해가지고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없다면 국민의힘이 180석 이상을 차지할 거로 봐서요. 그래서 유튜브도 올렸어요. 그런데 역시나 사전투표표를 까보니까 사전투표 득표율에서 민주당이 17.6%나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에서 17.6% 이겼고 그 다음에 당일 투표에서는 5.6% 민주당이 졌는데 그렇다면 사전투표도 당연히 5.6% 져야 정상이잖아요. 그럼 이걸 합할 것 같으면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에 23.2%를 보탰다 이 얘기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선거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윤석열 아차 싶은 거죠. 아, 이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안 되는구나. 선관위에 뭘 해보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되는구나. 저놈들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돼 있단 말이야. 그걸 또 누가 만들었나? 중국이 만드는 것 같아. 도저히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선거소송 해봐야 전부 기각 다 때려버리고 아니 서버는 까지도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투표 용지들이 나와도 기괴한 변명만 하고 대통령이라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겸령을 준비하지 않았냐 싶습니다. 그래서 야 이래가면 이 나라 망한다. 대한민국 망한다. 대한민국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겸령이라는 마지막 숨구슬을 준비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극적 기회가 왔어요. 중국 선거 간첩단이 선관위 그 선거연수원에서 부정선거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획득하고 한미 합동으로 그 정보를 공유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 선거 간첩단, 중국 선거 간첩단을 일망타진하면 이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외부의 주권 찬탈 세력도 차단해가지고 윤석열의 말대로 할 것 같으면 국민의 주권을 되찾아 들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성스러운 결정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거대 중국의 이 악랄한 한국 주권 찬탈을 차단하고 국민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대결단이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짧고 평화적인 계엄령을 내려가지고 이 검거작전, 구구작전, 우리 전번에 얘기했던 구구작전을 성공시키면 완수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트럼프한테 넘기죠. 왜? 한국은요, 이 사람들을 체포할 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붙들고 있을 힘도 없어요. 내 나라 가면요, 이거는 뭐 중국하고 엄청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 보내버리는 게 최선이에요. 그러면서 윤석열이 멋진 계엄 프레임을 내겁니다. 반국가 세력의 척결. 이거는요, 한국의 주권자들도 호응하고 한국과의 동맹관계에 있는 미국도 여기에 호응할 수밖에 없는 양수겹장의 프레임이에요. 이 얘기는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 결국은 인류사는 자유를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류가 만리장성을 넘을 뿐만 아니라 아예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제 식으로 7자로 정리해보자면 한류 태풍이 중공을 무너뜨린다. 한류 태풍에 중공이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국도 사람이에요. 나는 중국인의 인권도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누구나. 근데요, 공산주의 전체주의는 자유의 바람을 견디지 못합니다. 막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한류는 이미 1억 이상 중국인의 마음에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었어요. 그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그 빌딩의 불빛이에요. 세계체제의 2차 진영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1차는 미소 대결이었죠. 그죠? 그때는 미국을 도와주는 건 누구였습니까? 주로 서유럽이었죠. 그 다음에 소련을 도와주는 건 동유럽이었죠. 근데요, 지금 유럽은요, 미국이 별 도움이 안 돼요. 진짜 미국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요,
일본과 한국이고 그 중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한국이에요. 그건 나중에 또 얘기를 합니다. 이 세계체제 2차 진영전쟁에서 자유진영과 전체주의 진영, 이 진영전쟁에서 자유와 개인과 인간성을 부정하는 공산당은 필망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미국의 그 중국 봉쇄, 경제적 봉쇄, 그 다음에 태평양 봉쇄, 이런 봉쇄가 결국은요, 그 중국 내부의 거대한 어떤 경제 침체와 경제 붕괴와 체제 붕괴를 가져오리라고. 그런데 있어가지고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한국의 한류 태풍이 어떻게 부냐. 한류 태풍이 불면은요, 이게 중국의 체제가 훨씬 더 빠르게 붕괴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자유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힘을 또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합동으로 세계체제 2차 전쟁을 추진하게 되면 내가 볼 때는 뭐 반드시 이길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도 해체되고 또 북한도 힘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한국의 자유통일의 길도 열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내가 볼 때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키웁시다. 고맙습니다.